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강위생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사실 오늘 조금 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통은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 무취학 상태로 아기들이 있게 되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우유를 먹고 입안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 하는 관점에서 통상 이제 꺼즈 같은 것들로 이제 적셔서 입안을 아기들이 좀 닦아주고 이런 정도로 많이들 하고요. 이제 아기들이 이가 하나씩 나기 시작합니다.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아기들을 갖고 양치질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되게 이제 초반에는 거즈 같은 것들로 이를 좀 닦을 수 있는 선에서 깨끗이 이제 닦아준다거나 혹은 이제 뭐 아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막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골모같이 생겨가지고 고무처럼 돼서 이들을 어쨌든 한번 좀 닦아주고 이제 이런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이제 크게 되면은 이제 슬슬 칫솔을 직접 들고 양치질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작은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세 사람의 여자들이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태국에 계신 저희 애기 엄마의 그런 팬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정말 닮았어요. 그러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 집에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먼저 이를 닦는 걸 가르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애기 엄마가 이제 양치질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키고 같이 닦고, 아이들이 양치질하는 게 귀찮아하거나 이제 거부감 느끼거나 하지 않게 그냥 하루 일과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게끔 좋아하는 어떤 뭐 캐릭터 칫솔도 좋고 흥미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칫솔을 골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치질 방법들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런 회전법이라 그래서 이제 흥미 유발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사이사이 이제 닦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가르쳐 줬던 편이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치약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치약은 사실 이제 그 불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섭취를 했을 때 몸에 그렇게 좋은 그런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훨씬 적은 양, 저불소 치약 아이들용 그런 것도 있고 무불소 치약도 있고 그런데 삼킨다고 해도 모방할 정도의 극소량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먹는 게 좋으니까. 또 하나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그 물을 뱉어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아이들이 양치질까지는 하는데 물을 뱉어내는 게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불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저불소 치약 이런 거부터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양치질을 하고 삼키거나 이제 이런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불소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인이 되면 사실은 이제 다 동일해집니다. 아직 잇몸 건강 상태가 파릇파릇한 한창 때 그런 건강한 잇몸을 가진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물결 모양의 잇몸이나 이런 형태들도 유지가 돼 있고 그 안쪽에 뼈도 존재합니다. 그 아마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차인표 씨인가요? 그 뭐 분노의 칫솔질 아마 이런 것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잇몸 건강에서 그렇게 닦으시면 좀 좋지는 않다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양치질할 때 중요한 게 이 씹는 면들, 공포 페인들이 많기 때문에 잘 닦아주셔야 되죠. 다들 이 뒤쪽에 맨 뒤에 치아에 이 뒤쪽이 사실 숨어 있어요. 칫솔을 넣어서 이제 각도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아 맨 뒷면도 닦아야 되는 면이다 라는 거를 까먹지 마시고, 음식이 끼거나 고춧가루가 껴있다 라고 보면 대부분 다 치아 사이 또는 치아랑 잇몸 사이 여길 겁니다. 뭐 진동을 뭐 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닦아준다거나, 치아랑 잇몸 사이 이런 데들은 각도를 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어떤 뭐 음식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빠질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혀 표면에도 꽤 껴요. 칫솔 같은 것들로 혀를 닦아주셔도 좋고, 근데 요새는 뭐 그 혀 뭐 클리너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마대 그 이제 바닥 청소하는 것처럼 혀도 이렇게 좀 긁어가지고 위에 이제 껴있는 것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역질 안 나게 닦는 방법은 있나요? 이 구역질은 이게 구역 반사라는 게 있어요. 개그 리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역질을 해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금 뒤쪽까지 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연장해주면은 조금 더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칫솔질이라고 하는 게 잇몸도 이제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야 잇몸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분노의 양치질 이건 과한 자극이겠죠. 치아도 좀 닳아질 수가 있고 잇몸도 너무 과도한 자극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잇몸이 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하신 거지 실제로 그렇게 닦으시진 않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인에 있어서 그러면은 양치질만으로 될까요? 라고 하면은 치과 의사들 10이면 10명 다
치실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말은 칫솔질만으로는 구강위생관리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불충분하냐? 치아들이 이제 맞닿아 있는데 면으로 맞닿기도 하고 점으로 맞닿기도 하는데 솔질만으로는 이런 데가 다 닦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치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많은 분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되게 한 뭐 걸릴 수 있는 정도로 이게 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음식 빼주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치실을 치아 사이에 이제 사서 껴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치아의 인접면을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넣어서 뒤쪽을 닦아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올바른 치실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치실을 여기서 이렇게 넣다가 팡! 세게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도하진 않아도 이 사이가 뻑뻑한 분들은 이렇게 넣다 보면은 사실은 이 치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치간 유두라고 그러거든요. 강한 자극으로 세게 치게 되면은 잇몸 뼈도 자극을 받고 내려가게 되고, 덮고 있던 잇몸 살도 요 뾰족한 게 내려가게 되고, 그럼 공간이 생기게 되죠. 블랙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잇몸이 건강할 때는 특히 양치질과 더불어서 치실의 사용,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물결 모양의 잇몸과 잇몸 뼈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이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끼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통상의 양치질이나 치실만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치간 칫솔을 언제 쓰느냐, 누가 쓰느냐, 뭐 어떤 걸 쓰느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으실 겁니다.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통상의 양치질과 치실 사용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잇몸이 좀 약하신 분이나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좀 내려가서 공간이 넓은 느낌 이런 게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치실만으로 이제 잘 닦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잇몸이 그만큼 더 손상을 받고 이를 빼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셨기 때문에 치간 칫솔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썼을 때 잇몸에 너무 자극되거나 아프지 않게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가볍게 써주시면 되고요. 치간 칫솔도 형태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꺾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미 이렇게 나처럼 생긴 형태들도 있고, 조금 그 자극 면에서 성질이 다른 이런 어떤 고무로 된 치간 칫솔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오늘 가서 한번 써봐야겠네요. 또 이제 많이 쓰시는 것들이 워터픽이라고 하는데, 깜짝이야. 이게 뭐 물이 나옵니다. 아마 많이, 이거 굉장히 센 제품이네요. 그럼 이 물총을 언제 쓰느냐? 교정하신 분들. 교정장치가 있게 되면 음식이 아무래도 더 큰 것들도 많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 제거하거나 이런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잇몸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용도로 이 워터픽의 사용도 구강위생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부터 성인, 그 다음에 어떤 임플란트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구강위생 장비들, 용품들을 소개시켜 드려봤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쓸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어떤 테크닉을 쓰든 어떤 재료를 쓰든 성의를 가지고 꼼꼼하게, 그 다음에 어느 부위가 잘 안 닦이는지를 인지하고 닦으면 충분히 구강위생 관리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